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이 끊기면 앞으로 뭘로 살아야 하지? 연금만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퇴직금 투자해야 하나? 그냥 두어야 하나? 대한민국 6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불안 1위는 바로 노후 재정입니다. 건강보다 인간관계보다 먼저 돈 문제가 불안을 키운다고 합니다. 퇴직할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불과 5년, 10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68세 어르신은요, 퇴직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다 받아 자녀에게 집 사주고 빚 갚아주고 결혼할 때 보태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72세부터는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기다리고 급기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내 노후가 아니라 자식 결혼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렇듯 퇴직 직후 5년은 재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잘못 관리하면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로 올바른 전략을 세우면 평생 걱정 없는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연금, 투자, 세금, 보험 관리법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연금. 언제 받느냐가 평생 생활비를 바꾼다. 국민연금은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에 따라 평생 차이가 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오래 못 살 수도 있으니 일찍 받아야지. 하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조기 수령하면 7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반대로 65세까지 미루면 136만원을 받습니다. 평생 합산하면 수천만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건강과 수명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평균 수명 84세 시대, 여성은 87세까지 사는 지금 조기 수령은 결국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62세에 퇴직한 어떤 분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아, 괜히 일시금 받았어. 후회하셨죠?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은 줄고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왕창 빠져나갑니다. 퇴직금 1억 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1,000만원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은 고작 3.3에서 5%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나눠 받는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칙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될 수 있으면 늦게, 퇴직연금은 반드시 연금화, 개인연금은 비상용으로 제일 마지막에 사용, 다음으로 둘째는 투자입니다. 예금만 하면 물가가 당신의 돈을 갉아먹는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무서워. 난 그냥 은행에 넣어둘래. 하지만 지금 은행 금리가 2%대, 하지만 물가는 3에서 4% 오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의 가치가 매년 줄어듭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국공채 채권 ETF. 안정적이고 연 3에서 4% 수익 가능. 국공채 ETF는 은행보다 안정적이면서 이자도 더 높습니다. 2. 배당 ETF. 매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 모음. 마치 주식 월세처럼 분기마다 현금이 들어옵니다. 3.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큰 건물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소액으로도 매달 임대료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70세 은퇴하신 분은 퇴직금을 일부 채권 ETF에 넣고 일부는 배당 ETF와 리츠에 분산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원, 투자 배당 40만원, 총 160만원 덕분에 매달 월급 받는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황금 비율은 이겁니다. 60대 30대 10법칙. 60%는 안전자산, 채권, 예금. 30%는 현금 흐름 자산, 배당, 리츠. 10%는 비상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돈. 자, 그럼 이제 연금과 투자에 이어 세 번째는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금 절세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고 세율 49.5%.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1. 연금으로 나눠받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반드시 분할 수령해야 합니다. 분할 수령하면 세율이 3.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2. 소득 분산하기. 배우자와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도 부부끼리 나누면 종합과세 구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금저축 400만원, IRP 700만원, 연 1100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11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확정 수익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은퇴자는 그냥 모르고 연금저축에 가입 안 했다가 매년 100만원 넘게 손해봤습니다. 아는 게 돈이다라는 말, 절세에서 정말 실감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세 가지만 남기고 정리하라. 은퇴 이후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있습니다. 보험료만 40~50만원 내고 막상 보장도 못 받았어요. 보험은 단순해야 합니다. 딱 세 가지만 남기세요. 1. 실손보험. 2. 간병치매보험. 3. 사망보험 대신 간병전환. 원칙은 보험료는 월 소득의 7% 이내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직전 한 65세 남성은 매달 보험료로만 60만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가입한 보험들에 대해 컨설팅을 받아 겹치는 암보험, 변액보험, 사망보장성 보험까지 정리했더니 보험료가 20만원으로 줄었고 대신 필요한 실손 간병 보장은 그대로 남겼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절약, 1년에 480만원, 10년이면 5천만원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재정 점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5가지를 메모하시면서 꼭 기억하세요. 첫째, 내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몇 세로 되어 있나? 둘째, 퇴직연금,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화했나?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에 채권 배당 리츠가 있나? 넷째,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넘지 않도록 분산했나? 다섯째, 보험료가 월 소득의 7% 이내인가? 이 5가지가 되면 노후 재정의 80%는 이미 성공입니다. 여러분, 노후 재정 관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돈을 오래 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투자 포트폴리오는 나눌수록, 세금은 알수록 줄어들고, 보험은 단순할수록 든든해집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선 반드시 지금부터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노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